이 차 잡수는 것이 쉬우면 되는데 차 잡수는 건 쉽지요. 근데 저는 차 먹는 게 더 어려워요. 어떻게? 어제 그 517개 조주시님에 대한 거 끝났는데 노파 할머니가 그래 이제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조조신님께서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조조신님 축선을 훔치러 갑니다. 갑자기 조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한 대 오빠가 조조신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조조신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제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몇 주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나름대로 아는 바가 있는 게 있는가요? 무지합니다, 스님. 예? 어리석습니다, 아직. 예? 뭐렇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예. 망상 피우지 말고 자기 돌이나 다해라 아닌가요? 아니 조주 스님이 할머니를 만나서 어디를 가느냐? 조주 스님 죽순을 훔치러 갑니다. 그 조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조주가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이 앞에 나타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 조주 스님을 때렸단 말입니다. 조주 스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거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녹타는 조주 스님의 죽순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조주 스님의 죽순을 한방 때 정도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를 다 말씀한 대로 들어보면은 할머니는 걸음 걷는 것이 나무 잎풀이처럼 가볍고 조주신님은 명성이 태산처럼 무겁다 그랬는데 소리꾼은 스님! 저요. 소리꾼은 창을 하고요. 판소리 하는 소리꾼. 예. 고수는 주임새를 한다. 예. 창하는 사람 노래 부르고 고수는 북치고 주임새를 하고 북치고 근데 그 왜 두 다리가 잘렸다고 그랬을까요? 영화는 누렸지만은 두 다리가 잘렸다. 뒤에 마지막에 어저께 그 법문하실 때 스님께서 예. 조주 스님과 노파가 각각 한마디씩 뒤에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예. 그래서 잘렸을까요?
두 다리가 잘렸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한 방 더 먹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서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백범 거사님이 말씀하시려고요.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에 이제 조주 스님이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노파가 조주 스님을 한 대 때렸는데 그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항우하고 항고조 유방이 얘기 잠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세가 항우만큼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세로 볼 때는 누구든지 그 할머니가 완전히 학철대오한 같은 그렇게 할머니 자신도 자기가 학철대오했으니까 그 조주 스님도 만나더라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기세로 때린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해 하를 당겨서 오는 그 기세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고 그 범을 함정에 빠뜨린 그 깃털이 대단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상 이제 조주 선사를 만나고 한 대 때리고 나서 조주 선사가 그냥 말없이 돌아갔는데 조주 선사가 돌아간 거는 무답이 유답이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는 것도 답이다. 그러니까 그 조주 스님은 이제 어지를 나타내는 게 너가 그리 나를 뺨을 때릴 정도로 대단하면 너가 깨달은 바를 한번 내한테 나 보라 그런 의미로 그냥 말없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노파가 만약에 자기가 학철대오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오도성으로 좋은 조주 선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오도성을 한마디 내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다리가 잘렸다 하는 그거는 그 베나시 그러니까 그 고사 그거는 처음에 그 베나시가 개울가에서 이제 원석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는 이제 그게 틀림없이 이게 옥이다 하고 이제 믿고는 처음에 그 초나라 여왕이라고 했으면 여왕한테 바쳤는데 옥감정하는 사람이 이제 돌이다 그래서 한 다리가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이 죽고 무왕이 등극해서 무왕한테도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왕한테 그걸 이제 진상을 해가지고 두 개를 다루고 확실히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둘도 없는 옥이다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그 영화를 누렸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저희들 이제 공부하는 저한테 비유를 하면 그 지금 어제 할머니가 한 대 때린 그것도 그 제대로 이제 답을 못했으니까 학철대오한 게 아니니까 그 한 다리가 이미 잘린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베나 씨가 여왕의 때 옥을 올려가지고 다리가 잘리고 그 다음에 그걸 포기를 해버렸으면 평생 그냥 병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거의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옥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제 무왕한테까지 올린 것처럼 우리도 공부하다가 어떤 거는 그 경기에 와가지고 만약에 자제를 할 경우에 그 자제해버리고 그만둬버리면 평생 그냥 중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뛰어나가지고 더 정진해가지고 점검받고 정진해가 점검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깨달으면 베나 씨처럼 그렇게 근데 그게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핵심이었고 예.
핵심이 분명히 딱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 예, 할머니가 조주 스님을 때려서 예,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말없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돌아간 그거는 말이 없는 데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가 깨달은 바를 하나 내놔 보라 하고요. 돌아갔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할머니는 뭐 오도성을 하나 지어가지고 어떻게 내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 씨가 그 옥을 해서 황제가 못 알아봐 가지고 다리가 잘렸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영화를 누렸다 예.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조주 스님하고 할머니한테 뭐가 관계가 되나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할머니하고 조주 선생님하고 하면 저 할머니가 그 조주 선사가 말없이 돌아갈 때 그 한마디 못한 거기 한 다리가 잘린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깨달으면 그 변화 씨가 영화를 누리듯이 세세생생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그 개송에서 나온 게 노파가 그게 비록 쌀 한 토를 탐내기는 하였으나 반년 농사를 잃었다 그러는 것도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조주 스님이 그냥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 뭐라고 조주 스님한테 한마디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건 이제 노파가 자기 확실히 다 했다면 이제 개송으로 오도송을 한마디 아니 해야 되겠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느냐 아니라 조주 스님을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해야 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건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니라요. 조주 스님을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가. 예? 죽순을 주세요. 저는 거기서 훔치러 갔다는 말이 그럼 안 맞지 그러면. 거기서 저 같으면 그냥 삼배를 하고 조주 스님을 스승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 도둑놈이 아니네. 훔치러 갔는데 그러면 안 맞지. 노파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하수에 저가 하수니까 하수에 쉽게 들어다가 말하자면은 도둑놈이 제발 저리다더니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난 다음에 조주 스님이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켰지 않습니까 노파한테 조주려는 거를.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래 조주 스님이 그냥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조주 스님이 당신이 조주려는 걸 인정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돌아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조주 스님을 보고.
잘 걸려들었다. 아유,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따기를 맞은 이유는 분별이 없는 세상에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따기를 맞았고 조주 스님은 자기가 분별이 없는 세상에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은 겁니다. 아, 오대산 높아니까 또 저러고 가네 하면 되겠네. 그걸 안 맞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물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노파가 조주 스님한테는 입을 담은 조주여 천하를 움켜쥐고 고향으로 돌아갔네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고요. 조주가 노파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은 번개 같은 손놀림이여 범부와 성인을 뒤바꾸는 솜씨로다. 상술의 상수거로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근데 노파 할머니한테 한마디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주신님이 아무 말 안 했고 할머니도 아무 말 안 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말로 뭐라고 드러내지 아니해도 그 두 사람처럼 그 두 사람은 말을 아니해도 거기에서 서로가 통하고 개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안 했는다고 해서 다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주도 말을 안 했지만 할머니도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안 한 그것은 말 없는 속에서 서로가 이신전심으로 개합이 다 된 겁니다. 개합이 이신전심으로 마음을 벌써 다 통해서 개합이 다 된 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조사 스님들이 말하기를 그거 참 영광을 누렸지만은 두 발이 잘렸구나. 근데 그거는 뭔 소리냐 이거라. 지난주에도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발이 잘렸다는 거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거쳤는데 죽순을 이제 훔치기 위해서 그 양변을 뛰어나는 그 두 사람 다 이미 정리가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발이 잘렸다 하는데 노파 할머니가 다리가 두 개가 잘렸단 말인가요? 두 사람 다 이미 양변을 뛰어나는 그런 이제 조주도 그만 다리가 잘리고 또 할머니도 다리 잘렸다고.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이미 다리가 잘리고 난 뒤에 인정받은 벌써 다 인정이 받은 상태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나중에 그만큼 고준하다는 거를 두 다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영화를 얻었다 하는 그걸로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주 스님하고 할머니하고는 서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딱 끝나서 갔는데 거기에 대한 건 다른 조사들이 모두 이러니 저러니 참 붙여놓은 말이 붙여서 다른 조사들이 그걸 보고 영광을 누렸지만 두 다리에 잘렸다.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나 같으면 이래 말하겠다.
할머니는 그림이 걷는 것이 가볍기가 나무잎과 같만 하고, 조주는 명성이 높아서 무겁기가 태산과 같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이제 선사들이 개성 붙인 거 보면요, 그 목파가 죽순을 훔쳤으나 대나무는 이루지 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법령을 제대로 수행했지만 그 대나무는 죽순을 훔쳤지만 대나무를 이루지 못했다. 그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제 생각은 그게 이제 그 목파가 완전히 확철대오한 거다 아니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 그다음에 법령을 시행했으나 일생 동안 그 이루지 못했다 하는 그것도 제대로 깨달았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돌아갈 때 몸이 가볍기가 그 나무잎 같다 하는 그것도 완전히 못 깨달았으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너무 그냥 그 조두선이 만나가지고 뺨을 때린 것처럼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보면 그 노파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이 다 완전히 깨달은 계약이 제대로 완전히 된 겁니까 그 내용이요? 그 조주가 맞고 돌아갔으니까 돌아왔는데 할머니는 이제 때렸고 근데 그 두 분에 대한 걸 그렇게 거래에서로 끝났는데 그 부분을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해 보는 거라요. 아, 저 두 분은 이런 것이다. 저 두 분이 저렇게 한 거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보는 거라요. 그와 같이 뒤에 많은 조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라요. 아, 저 조주하고 할머니 이런 것이다. 알고 본 게 이런 의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거기라요. 영광을 누렸지만은 두 다리가 잘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그게 무슨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 그게. 너무나 간결해서 너무나 짧고 두 분의 그 거량이 너무 간단하니까 풍성하지 못한 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좀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했으면은 다른 후학들이 이제 뭐 거량할 거라든가 논할 이런 논지가 좀 풍부했을 텐데 너무 그렇게 간단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사들 그 비유에서 좀 가장 아름다운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 강가의 누대가 달을 독차지했다 이게 이제 의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한마디 하신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두 다리가 잘렸다라는 그 문구랑 똑같은 의지입니다. 그게 확실한 이제 그 황제가 옥을 알아보지 못해서 두 다리를 잘리는데 나중에는 그걸 알아서 옥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황제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주 스님이 할머니한테 맞고 그냥 돌아갔다. 또 할머니는 돌아가는 조주 스님 보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무견한 것 속에서 끝나버렸으니까
그 목연한 그 소식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조사들을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뱀의 다리를 붙이는 사족밖에 안 됩니다. 목연한데 확실하게 황제의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두 발이 잘리는 거라. 그러니까 노파 할머니가 때렸을 때 조조 스님이 정말 뭐라고 한마디 했더라면 그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한마디가 멋지게 됐더라면 해줬더라면 죽순 만드는 게 대나무를 이루었겠지요. 아야 했어야 됐네요. 대나무를 이루었겠지요. 또 두 발이 안 잘리겠지요. 이제 다시 뒤에 어제 그 말했잖아요. 두 발이 다시 살아났다. 그 말 어제 했다 하대. 두 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조조 스님이 한마디 마루꾸를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그냥 둘 다 아무 말 없는 속에서 그냥 다 싹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조조도 할머니도 싹 끊어져 버렸어요. 두 사람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게 두 다리가 잘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 설파라고 새겨주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여러분이 늘질 않아요. 맨날 그 새겨주고 또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맨날 이러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이 통하지 않아요. 일생가도 안 통해요. 이런 거는 본인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 본인이 통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도 통해야 돼요. 어떤 결론이 마지막에 마루꾸가 없었다 이기라 결론이. 그래서 그 이제 그 조사들이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이 조주 같으면 뭐라고 할머니한테 한마디 할 것인가? 맞았을 때. 또 할머니는 마르시 돌아가는 조주를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인가? 뭐라고?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유족무족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 공돌이가 그냥 광명으로 살아나니 옛날 그 시절에 어두움이 곧 공인 줄을 누가 알았으랴 하여 양다리 끊어진 양족전이로소이다. 시간을 아끼려고 그만하겠습니다. 그 조주하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얘기나 조주가 할머니한테 맞았을 때 예, 가는 자는 가고 또 오고자 하는 자는 오고 그리하여 아니 조주가 그래 말한다고? 조주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조주가 시시비비가 시외 대중의 심부류하니 예. 쟁여 오봉산턱 녹반자리요 단자가 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망상을 한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이러겠는데 그러면 손해가 혀끝을 빌렸을 때는 양족으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래 해서는 안 되고 할머니한테 조주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주다 이기라. 여러분이 조주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여자가 때렸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또 때렸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는 조주를 보고
할머니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가? 조조한테. 가시는 듯 오소서 하겠습니다. 그래 뭐 이래 하면서 그래 얘기하고 웃고 하지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꾸 말씀하는 게 좋아요. 뭐 맞든 안 맞든 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지라면 할머니한테 창천 노파의 손이 황후 여인의 손이요 거비로다. 검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만약에 할머니께서 조심한테 말씀드린다면은 조지의 직손이 수의산을 뜯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조조심한테 뭐라 한다고요? 조지의 직손이 어. 수의산을 뜯는다. 스님 심심하실까 염려스러워서 사족을 한마디 더 할까요? 네. 간밤에 고양이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산 고양인지 죽은 고양인지 모르는데 조조 간밤에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니까 조조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겠느냐 이기라요. 조조한테. 고양이도 죽은 고양이도 흔적 없이 오늘 새벽에 볼 길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조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느냐 이거래. 쯔쯔 혀를 한번 끌끌 차는 거는 어떨까요? 조조 스님은 맞았을 때 아야 하고 노파는 조조 스님 등 뒤에 쯔쯔 하면 문맥이 맞아지나? 그게 그래 쉽지는 않는데 그건 참 고준한 그 아주 안목이 조조 스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 멋지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멋지게 살아나는 거라. 두 발이 살아나는 건데 끊어진 걸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 그 사시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 먹으라고 목닥을 안 치니까 덕산스님 그 방장이 밥 먹으라는 목닥도 안 쳤는데 종도 목닥도 안 쳤는데 밥 먹으려고 발대 들고 쏙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 설봉스님이 종도 안 쳐고 목닥도 안 쳤거늘 저 노장이 발대 들고 어디로 가냐 하고 소리치니까 덕산스님이 방장이 얼른 그만 움츠리고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암도시님이 설봉스님도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을 맡아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고향주를 하고 있었고 자청해서 암도시님도 도를 통해서 선지식인데 대중을 위해서 원두 채전밭을 읽어서 나물 같은 걸 잘 농사를 지어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그 원두를 맡아서 보고 하는데 그 원두를 맡아보는 그 암도시님이 들어오니까 설봉시님이 고향주 하는 설봉시님이 그런 거예요. 아야 암도 이리 와보라고. 왜? 오늘 말이요. 저보다 북도 안 쳤는데 밥 먹으라고 처지도 안 했는데 노장이 발대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종도 북도 처지 않는데 저 노장이 발대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하고 소리 쳤더니 그 노장이 아무 말 안 하고만 찍소리도 안 하고 돌아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대. 이 관계대로 암도가 있다. 하하. 그 덕산 그 방장시님이 마루꾼을 몰랐구나. 마루꾼을 몰랐다. 이랬어요. 그래 아침에 법문하러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이런 이제 법문 자리에 아침에 나와서 덕산 스님이 눈을 부라리고 뭐라 하면서 암도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무슨 네가 뭘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함께 마루꾼을 몰랐다 이랬는데 네가 나를 그러면 긍정하지 않느냐? 하고 뭐라 하니까 암도 스님이 쫓아가 저태 가서 기회되어야 되고 뭐라고 속닥거리서 한마디. 그런 게 덕산 스님이 또 고기 끄떡끄떡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막 덕산 스님이 큰 소리로 막 법문을 하고 눈을 부라리고 하니까 암도가 앞에서 있다가 아이고 이제 그 덕산 방장 스님이 마루꾼을 알아냈다. 이름이 나가서 밖에 가서 저 마당 가서 춤이 막 박수를 치고 이랬다. 그래서 그 기회에다 대고 속닥거리는데 뭘 속닥거리느냐 이기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도를 안 통하고는 모르는 기라 그래. 통해야 알지. 서로 통해야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뭐라고 한마디 할 만해야 되는데 덕산 스님처럼 돌아갔단 말이야. 한 대 맞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 버렸어. 그 조조 스님이 한마디 할 법한데 안 했다. 그 아무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할머니나 뭐 조주나 뭐 어떤 결론이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 누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나온 게 없잖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 뭐라고 해야 돼?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이 말이야.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또 노파한테 할머니 조조도 한마디 뭐 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똑 떨어지게 뭐 결론이 나올 거 아니까.
그냥 뭐 서로 그러고 가버렸으니 이게 뭐 어떤 것이 그 먼저도 아까도 어제도 그래놨잖아요. 모든 공부하는 분들이 이 조주가 그냥 들어갔는데 여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헤아려서 알아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이 부분을 알아야 될까?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문제라. 그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어 보라 이라면 그 일부러 조조심 남기놓은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하고 싶지만은 조조심 안 하고 뒤에 눈이 열린 공부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분명히 이야기 할 것이다. 이런 거를 그 조조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딱 좀 남겨놓고 그냥 간 거예요. 참고하라고 그까지 참고할 밖에 뭐 다른 도리가 있을까요? 그래 바로 보면 되지. 여러분이 바로 보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웃집에서 뭐 먹을 거리요, 잔뜩 좋은 걸 가져왔는데, 그리고 뭐 별로 아무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와서 가져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염치 없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 하고 받아. 이래서.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왜 조주 신님이 투자 선사한테 갔는데 떡을 집어주면 감사하며 잘 먹겠습니다. 이러지 왜 조주가 일책을 응대를 안 했을까? 여러분이 수도 없이 법문 들어서도 그렇고 이웃집에서 좋은 떡을 가위라고 가져와서 주는 땅이지. 그럼 얼른 받으니까 염치 없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 하고 받아야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노파께서 그 조조스님께 탐관오리로 머물지 말고 세상을 탕평하고 선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탐관오리로 머물지 말고 세상을 탕평하고 선정을 해라. 조주신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께서 조주신님한테 이거 안 맞습니다. 그래 말해서는 안 맞아요.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건데 그렇죠? 참 중요한 거라.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주나 노파를 떠나서 형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는 그 해결이 안 되는 걸. 그럼 집에 가세요. 그건 시비를 때 되는 게 아니라 시비에서 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할머니라면 여러분이 할머니라면 조조신이 말 안 하고 돌아갈 때 조조신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진작에 정체를 밝혔으면 안 맞았지. 에? 자기가 조주라고 밝혔으면 안 맞았을 거다. 아니 갑자기 조주를 만나면 어떡하겠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때렸어요. 조주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어? 스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아니 죽순을 조주에 죽순을 하면 그 놀파 할머니가 조주를 알잖아요. 조주에 죽순을 훔치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조주가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노파가 때렸단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어. 그게 좀 미심쩍으니까 뒤에 많은 시인들이 뭐라고 많이 지금 뭐 엄청나게 해놨잖아. 두 분은 어차피 다 서로 다 꿰뚫어 보고 내통을 하시고 다 아시면서 그냥 그렇게 한 거고요. 노파께서 징직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노파가 그 조주 스님을 때린 이유는 내가 도둑이 아니라 조주 스님이 도둑이다 그런 심정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내가 어째요? 본인이 도둑이 아니라 어. 본인이 도둑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투자선사가 그 떡을 주는데 왜 조주심이 그걸 일체 응대를 안 받았을까요? 투다선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시지 않겠다는 뜻으로다가 안 받으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지? 그 어떻게 나오나 간보려는 그게 아니 무슨 투자의 의지가 뭐냐 아니라 그 주는 떡을 주고 보통 우리가 떡을 주면 아유 얼른 받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조주시님 일책을 응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걸로 좀 끝나기는 좀 아쉽거든. 그게 또 그걸로서는 투자도 그렇지. 요거는 요 정도 이거는 뭐 너와 나하고 됐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확실하게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조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야겠다. 확실히. 그래서 투자가 시자야 저 조주신께 떡을 올리라. 시자 떡을 갖다 올리니까 얼른 절을 3배를 하거든요. 절을 3번 떡을 받고 그 투자가 주는 데는 안 받고 어째서 시자가 주는 데는 떡을 받고 절을 하느냐 이라. 시자는 시비가 없었고요. 투자 스님은 그 떡을 건너는 거에 벌써 시비가 붙어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자 스님이 떡을 주신 거를 소문유검이라 웃음 속에 칼이 있다 그랬거든요. 웃는 것만 보고 칼은 못 보면 안 됩니다. 그 떡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시자가 줬을 때는 그냥 소문유검이 아니라 그냥 웃음뿐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 투자가 주는 거를 왜 안 받아 조주는 안 받았느냐. 운문 호병이라고 하는데 운문 스님은 누구든지 오면 떡을 줬어요. 떡 하나 먹고 가라. 그 동그란 호병이라 동그래 여기 달처럼 좀 먹고 가라. 지금도 저기 그 운문 스님이 계셨던 그 절에 관광객이 가면 조그마한 호병이라고 조그마한 동그래요. 하나씩 준다는 동그란 떡을 줘요. 지금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줘요. 그래 그 간세모살님이 호병이라 호떡을 하나 샀는데 호떡을 샀을 때 이렇게 분명히 손에 들고 있는데 호떡인데 땅에 놓고 보니까 만두더라 이랬어요. 뭐 왜 호떡이 손에 있을 때 호떡이 땅에 놓고 놓으니까 왜 만두냐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 자신에 대한 걸 너무 모르는 거라 지금 본인 자신에 대한 걸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여기 해답이 나와. 천개의 손이라서 그렇습니다. 에? 호떡이 만두가 된 거는 천개의 손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호떡을 줬는데 조주신이 왜 안 받았느냐 이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점상을 차려가지고 상에 떡이 있으니까 투자선사가 집어서 조주스님을 잡수시오하고 주니까 조주스님이 일체 응대를 안 해. 나는 받지 않겠소 이랬어요. 도로고 이제 또 우리치다 놓고 삼위야에 조주신께 떡을 올리라. 삼위야 가서 올린 게 얼른 받고는 저를 삼배해 삼위한테. 이게 우리 오늘날 사는 거기에 있다고 아주 현실적이라요. 너무 현실적이 되고 쉬운 게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이 그걸 너무 쉽다 보니까 쉬워서 잘 몰라요. 아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라요. 현실에 다 여러분이 있는 거라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그게 답은 이신 전신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느냐 이거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장자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안 받느냐 이게 조주신님이. 안 받은 이유는 그 떡 속에 반대급부가 있고 삼위가 준 떡에는 아무런 그 조건이 없는 떡이라. 떡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점점 더 자꾸 멀어지네 뭐도. 점점 멀어져. 공짜가 싫어서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네. 그래. 뭐 그런 거를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가르쳐 주면 그게 청기누설이 돼가지고 단명한 지명이 못 산다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까지 뭐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근데 이제 조조하고 할머니하고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할머니라면 조조신이 보고 눈과 귀만 멀은 것이 아니라 입까지 조조가 벙어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돼요. 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조조라면 할머니한테 때렸을 때 한 대 맞고 그냥 좀도덕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도덕은 아니었구나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라요. 나 같으면 그래 했을 텐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담아놓지 마세요. 그냥 한 소리라 이거는. 그냥 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담아놓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람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아요. 이 말 듣고 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지금 못 깨달았잖아. 이거를 담아놓지 마라. 못 깨달았으면. 응? 그게 이런 말을 내가 하는 이것도 큰 허물이라 이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그냥 한마디 해본 소리야 나도.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담아놓을 건 없고 앞으로 여러분이 점점 공부를 일념으로 지극히 하도를 참고하다 보면 하도 참고하는 속에서 뭐 별별이 다 나타납니다. 조금 일념이 되고 고요해지면 잠이 많이 와요.
고요해지면은 잠이 오는데 잠이 안 오려면은 거기에서 성성이 깨어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성하게 깨어 있는 그 일념이 중요한 거라요. 고요한데 침체하게 빠지면은 계속 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더 늘지가 않아요. 공부가 안 늘어요. 성성이 고요해졌을 때 잠이 올라가면 파뜩 알아차려야 돼요. 성성이 깨어있는 하두를 몰고 나가요. 계속 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해나가다 보면 정신과 몸이 아주 쾌청한 날, 구름이 활짝 벗어져서 햇빛이 푸른 하늘에 쫙 나타나듯이 쾌청하고 쾌활한 그런 맛을 느끼게 돼요. 맛을 느끼실 때 조심하라 이랬어요. 그 경계니 경계, 그 하나의 공부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경계니 거기에서 다시 얼른 되잡아라 하두를 향상의 일로 되잡고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뭐 쾌청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서 무한히 좋구나 이게다 바로 하고 이래 버리면 그 머물러서 그건 또 헛일이라고.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길 금방. 그런 데는 집착하지 말고 다시 무엇일까? 왜 조주는 무라고 했을까? 왜 부처를 물었는데 똥막대기라고 했고 또 동사수초선사는 삼서은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하두를 확실하게 타파하기 전에는 꾸준히 그걸 밀고 올라가야 돼요. 계속 밀고 성성하고 고요하고 성성하면서 고요하게. 그래야 공부에 힘을 얻어요. 고요한 데 빠지면 계속 자야 됩니다. 자면은 그만 이거는 공부가 안 늘어요. 늘지도 않고 버리는 거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았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전생에 숙명통도 열리게 되고 또 알아요. 그러면 무한히 슬퍼서 울어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울어요. 왜 그러냐? 그 우는 데에 그 경계에 빠진 거라요. 슬픈 것에 빠진 거라. 그런데 그럴 때 빨리 알아차리라. 이거는 내가 참고하는 하두가 아니다 하고 얼른 바로 수습해서 되돌려서 하두를 참고해 들어가야 돼요. 의심이 타성일편이라 일체 다른 거 없이 오직 그 한 조각이 됐다. 한 뭉치가 돼가지고 그 이제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지경에 이르르듯이 알 수 없는 그 의정이 타성일편이 돼가지고 손일무잡이라 일체 모든 잡된 생각이 일체 망상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 그래 하두만이 쭉 이끌고 간다 이거라요. 그러면은 이제 경동청지라 의심이 무너지는 경동 하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이 심화돈발이라 마음의 지혜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라 터져서 거기 가나선에서 간단 명료하게 공부하는 것이고 하두라.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왜 무라고 했나? 안 그러면 이놈이 무엇인가 할 때 뭐 불성이지 뭐 바로 뭔가 찾는 바로 이놈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망상에 떨어지는 기라. 망상에 떨어져서 공부가 안 돼요. 자꾸 그런 거는 떨어지지 말고 점점 더 하도 그것만 무엇인가 지극히 밀고 나가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스님한테 하두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목구 하두를 받아 그때 우리 하두 받을 때 거기 이제 보면은 상대 동용종 수부덕자 이목구 돼 있거든요. 시계삼아 이게 무엇인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부터 하두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알 수 없는 인원이 무엇인가 이목구 이게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들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고 그거는 이제
상계 동용중 수부덕자라는 것은 이목구를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고, 무엇인고의 뜻이 있지. 무엇인고의 이놈이 무엇인고, 이게 뭐냐 이러면 이렇게 한마디 해보라. 이게 뭐요? 그래, 틀렸다 이기라. 컵이라 하면 틀렸다 이게. 마찬가지라. 이놈이 무엇인고. 본인 자신이 없는 걸 알고 있잖아 지금. 본인 자신이 이거 있는 거 이 자체 이거를 뭐 몸뚱이다 사람이다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다 뭐 속에 따로 뭐 마음이란 게 있다 그래야만 안 되고, 이대로 한뭉치라. 그냥 한뭉치 자체 이거를 물은 거라. 너는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너는. 이놈이 무슨 물건이냐 이라. 뭐냐 이게. 이게 뭐냐 묻듯이 똑같은 거라. 그래 자꾸 깊이 이걸 집중 공략해서 의심을 하고 또 의심해서 창고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일체 모든 잡된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아주 그 한뭉치 딱 일단화가 되는 거라. 타성일편이. 안전하서나 누구나 그것만이 이제 딱 줄창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엇일까? 그걸 아주 여러분이 지극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만 되지. 그거를 깨달아야지. 오늘 이 조주신님이나 할머니 같은 분도 그렇고 다 이게 되지. 안 그러면은 뭐 못 알아들어요. 이거 현실적인데 투자선사하고 조주신이 그것도 현실적이라요. 현실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뭐 깊이 뭐가 있다 그건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깊은 거와 현실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스님이 그 저주로 강의하신 지가 2016년 5월 달부터니까 제가 그때부터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 6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 저주록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제가 6년 동안 들었지만은 속시원하게 지금 이해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지고 이해가 되면 조조심하고 똑같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기라 하두를. 이걸 듣고 분심을 내서 나는 왜 저 개합이 안 되나. 개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피눈물을 흘린다잖아. 피눈물을. 뼈골 사무치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게. 열심히 아주 하두를 잡고 늘어져서 애써 나간다는 거예요. 애써 나가면은 자기의 이 아망통이 7통이 무너지는 거라. 7통이 캄캄하게 꽉 막힌 거. 캄캄하게 꽉 막혀가지고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생 동안 삶이 한 번도 자기를 돌이켜보고 공부를 안 해봤어. 공부를 해봐서 열심히 했더라면 안 그렇겠지. 세상살이 그 대단한 것만 막 이러고 그것만 살다 보니까 그놈이 전부 다 쌓여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더 어렵지. 이제. 중생계가 그러면 계속 불안을 조성하고 그러는 게 불안. 안 좋은 거라요. 중생심을 빨리 끝내야 돼. 새로 오신 분 있어요? 나와보시오. 새로 오신 분 있으면 밖에 앞으로 나오세요. 방석을 들고 가운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들고 요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 예. 앞에. 세 분 앞에. 예. 앞에 앉으세요. 예, 3배 올리시고요.
예, 모두 앉아주시고 거사님만 서서 예, 계시고 마스크 좀 소개하시죠.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예, 서울에서 온 김선기입니다. 예, 그래요. 뭐 이제 집에서 쉬고 놉니까? 예, 놀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못한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고 물 한 방울 먹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그랬는데 논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지는 지금 1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초보 수준이고 예, 요즘 무슨 파도보다도 지금은 이제 집중하는 쪽에 간법 예, 집중하는 쪽을 좀 하고 있는 수식간 하는가요? 예, 수식간 예, 숨 쉬는 거. 예. 어, 근데 그나마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예,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시하고 이제 그래 주시를 함으로 가만히 간하는 거라 보여. 이렇게 가만히 그걸 보고 집중해는 숨 들으시고 내쉬는 걸 들여다 보는 거지, 그렇죠? 네. 또 헤아리기도 하고 뭐 다 달라 하는 게. 헤아리고 있는 중인데 50을 못 넘기겠습니다. 네, 거기서 자꾸 하면 거기 집중이 돼요. 집중이 돼서 자꾸 계속 집중이 돼서 일념이 거듭 가난이 커지면은 반대로 중생심의 번외 망상 좋지 못한 게 다 씌어져요. 아주 중요한 거라요. 근데 어제 그 5시간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숫자를 세는 것이 65 내지 7 정도까지 가고서는 또 이제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갈 때마다 그 숫자가 점점 더 밑에서 잘렸습니다. 뭐 30, 20, 10 뭐 이렇게 하고서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게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게 심해지는 예, 거기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우리 의식에 모든 일생 살아오는 게 다 입력해서 저장돼 있어요. 네. 전생의 것도 다 저장돼 있고 무수겁을 이름이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그 저장돼 있는 그 망상이 업인데 망상 그것을 뽑아 버려야 되는데 뭐 의학으로 약으로 무슨 뭐 과학으로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느 것도 뽑아낼 방법이 없는데 그걸 뽑아내는 거는 이제 간에서 가만히 숨을 쉬면서 집중해서 자꾸 하다 보면 거기 집중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밖으로 번외 망상이 드러나요. 밖으로 나가니라고 뽑아내니라고 천천히 놀면 또 적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주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해낸 것만큼 더 많이 일어나요. 그게 왜냐하면은 방 안에 더러운 물이 오물이 차 있으면 천천히 놀이 퍼내면 이게 뭐 퍼지는 건지 안 퍼지는 건지 잘 모르는데 막 빨리 퍼내면은 물이 막 빨리 퍼낸 것만 좀 포가 나는 거라 이게. 그와 같이 내 속에 오랜 무량겁을 쌓아온 그 중생의 망상의 업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려면은 다른 걸로는 안 되는데 집중하는 그 일념 집중 그 일념 호흡하는 일념이 돼야 돼요. 집중하는 일념이. 그러면은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막 많이 나와요. 막 빨리 퍼내는 거라요. 그 밖으로 뽑혀서 발산돼서 나가니라고 망상이 나오는 거니까 왜 망상이 나오나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놔두고 계속 그 집중해서 호흡을 집중 공략을 해나가야 돼 계속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나가요. 막 빨리 나가요. 더 많이 나오니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온 정희윤입니다. 충주에서 온 정희윤입니다. 네. 그래요. 뭘 하세요? 저 회사 다니다가 일 빨리 처리하고 2주 여기 정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일해야 됩니다.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이 있는가 보네요. 네, 휴가를 좀 많이 내가지고
해가지고 2주를 쭉 냈습니다. 용맹정리 들어오시구나. 네. 아이고 잘하셨네. 그래 그게 중요한 거라요. 우리가 이 생활하는 속에서 이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자기의 생활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불화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바로 내 자신의 그 망상 번뇌의 업을 끈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당하고 있거든요. 뜻대로도 안 되고 그놈을 뽑아 버리는 게 우선적으로 급한 일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뽑아내는 게 급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으로 급한 거구나. 내가 나한테 있는 이 업의 망상 이놈을 빨리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을 빨리 뽑아서 제거해야 되냐면 급하다. 그러네 공부를 해서 이 공부 일념으로 이걸 뽑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 정진하셔야 돼요. 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뒤에 또 해결할 일이고 달라요. 먼저 할 일이 뒤에 할 일이 있는데 그 공부가 먼저 우선이라. 그러니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같이. 우리 열심히 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하도 해요? 예전에 명상으로 내려놓기 좀 했었거든요. 뭐 어떻게 내려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요? 꾹꾹 올라오는 것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려놓고 내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랬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더 좀 못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또 하루 해보니까 정말 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찾아내고 싶어서. 그게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 같이 우리 의식 속에 무한한 것을 저장해 놓은 거라 그런 거를. 그게 이제 망상의 업이라. 그거를 뽑아낼 시간이 없는데 그걸 뽑아내는 거는 나는 본래 그러면 망상인가 망상이 아니고 어떤 물건인가 나는 본래 무엇인가 나는 본래 무엇인가 하고 그거를 의심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의심을 하고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일념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번뇌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밖으로 나가니라고 뽑히 나가니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 왜 망상이 일어나나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건 놔두고 자꾸 열심히 참고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원래 무엇이냐 아니라 뭐가 하나 보이면 그게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 없어요. 다 그게 망상이거든. 망상이게 그런데도 그 관계하지 말고 내가 벌써 하도 무엇인가 그건 잊어버렸잖아 벌써. 그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안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잡들이 나가야 된다. 알겠어요? 철저하게 잡들이 나가야 무엇인가. 나는 본래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야 되지. 그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뒤에. 김천에서 온 박희학이라고 합니다. 인천. 김천요. 김천. 예. 선방이 다니고 공부하시요? 아닙니다. 처음 오셨어요? 예. 절에도 처음 오시고? 아닙니다. 절에는 다니시고 하는데 공부하는 건 처음이구만요. 예. 그리고 우리 저녁에 밤새기 하셨어요? 예. 그러면 며칠 하루 오셨어요? 하루? 예. 토요일, 일요일 오늘 하루? 예. 그래 어제 앉아서 뭔 생각하셨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는 본래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나는 이게 본래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내야 되거든. 본인이 본인을 알아내야지. 본인이 본인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려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걸 깊이 나는 본래 무엇인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뭘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건가? 진짜 나는 뭐냐?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러부터 하면 본래 나는 뭐냐 이기라. 나라는 거는.
마음도 사람도 물건도 부처도 신도 아니라 허공도 땅도 아니요. 예. 그럼 나는 이게 없진 않은데 나란 존재가 이게 뭐냐 기라. 예. 그걸 알아봐야 돼요. 예. 알아내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서울에서 온 정각심이고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정각심. 예. 직장에 다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일주일 용맹 아, 용명정리. 대단하네. 그래, 선방에 다니 공부해 보셨어요? 선방은 아니고 집중 명상으로 했었고요. 편하게 앉아, 다리 아파, 편하게. 예. 그다음에 편하게 앉아. 이제 준비는 안 됐지만 화두를 받았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화두를 무슨 화두를? 검산지검이라고 하는. 검산지검이라고 어느 학인이 그 조사님께 인사를 드리니 어디서 왔느냐. 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검산에 칼을 가져왔느냐. 예, 그러니까 땅을 짚었다. 예. 손가락 땅을 가리켰다. 네, 네. 왜 또 땅을 가리키느냐. 네, 어째서. 근데 땅을 왜 가리켰어요? 모릅니다. 전혀 그 실마리도 찾지 못해서 저는 그거는 너무 길어서 안 되고. 예. 너무 길어 그거는. 예, 그리고 너무 길어서 하도가 하기 힘들고 단독직입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거는 본래 무엇인가. 네. 그거를 해둬가야지. 예, 그래서 참선 입문반을 들었는데 지금 화두를 받은 건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럼 나는 무엇인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돼. 응? 그게 무엇이냐 기라. 나는 본래 무엇인가. 마음도 부처도 사람도 물건도 아니다 기라. 네. 그럼 나는 뭐냐 본래 뭐냐 기라. 알아봐 그걸 알아내야 돼. 네. 그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기라. 열심히 그걸 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또. 어디에 계신 누군가요? 봉원사 근처에 사는 봉원사. 예. 서울 봉원사. 네. 봉원사 냄새가 났더라고요. 봉원사 냄새가 나요. 봉원사 옆에 그래서 봉원사 다니세요? 그 말씀은 이미 생멸에 빠졌어. 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 또 빠진 줄은 안 해요. 말이 돼도 생멸에 빠지고 안 돼도 생멸에 빠졌어. 어느 군역으로 빠질까 하다가 보니까 20년 후에 내가 성불 한다면 20년 전에 성불하고는 다른가 같은가. 그래. 네.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그래? 그야말로 간밤에 죽었던 고양이가 이 도량의 산신령을 받아서 물을 마시고는 살아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봤어요? 생멸 중에서 보는데요. 생멸 중에서 봤어요? 아니지요. 그 빠졌습니다, 스님. 그걸 어디서 봤어요? 건진이 상대하여 건과 뒷거리 상대하여 기 일심에서 유심작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장난을 합니다만은 이 말에도 빠지면 안 되고 안 빠지면 안 되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말로 돌아갔습니다. 예. 어느 말로 돌아갔냐? 큰 스님의 말씀 혀끝에 돌아갔습니다. 아니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예, 공부 안 하겠습니다. 건진이 상합해서 상대해서 오온이 일어나고 4대 육근이 일어나는 그 경계에서 한시장 논일다 보면은 이제 양족전의 시대가 꼭 눈앞에 들어닥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종력 불가요, 행력 불가의 경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서 봤느냐 했을 때 그런 말씀은 그거는 너무나
본인이 허물을 자꾸 짊어지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스님 모실까요? 그거는 본인이 허물을 짊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대답이 나오면은 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시에 들어갔습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 예. 하두를 그래 무슨 하두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가요? 화두는 제가 얻을 때마다 얻는 걸로 합니다. 버릴 때는 버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건 하두가 아니지. 그건 제 화두입니다. 그건 하두가 아니고. 어젯밤에 하두. 어느 하두. 예. 뭘 가지고 하두라고 그래요? 화두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뭘 가지고 하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해도 기라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말머리를 만들어서 그걸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제 현성공안으로서의 화두입니다. 그 다음 건 스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 하두가 아니고 그렇게 하두에 가서 그런 분별된 생각을 붙여서 말을 하면은 하두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럼요. 스님의 화두하고는 멀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내 하두가 아니고 거사님의 하두도 아니고 하두락하는 그 의지가 무엇이냐 할 때 거기에 가서 그런 말을 하면은 하두하고는 10만 8천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러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하두를 일러달라고요? 네. 그래 하두를 거사님이 묻고 내가 지금 대답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 그놈이 뭐요?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끌고 가겠습니다. 예, 무엇이고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집중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지금 그게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무엇인고에 가서는 무엇인고에 가서 무슨 입만 달싹하면 때립니다. 맞습니다. 맞아도 생멸이 끊어지겠죠. 아니 뭐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그런 말 생각조차도 그 생각이 안 돼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시간이 무엇인고 시간이 불가하다면 무엇인고에 가서는 예. 그런 생각 그런 말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겠죠. 아무 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 큰스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한 생각 번뇌가 떴습니다. 유마경에 있어서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소용없는 말이고 다 무엇인고에 가서는 아무 그게 소용없는 말이라니까 그래. 소용없는 거 제가 버릴 때 스님은 주서시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에이! 지금 뭐 자꾸 대단한 얘기네. 예. 그럼 버려졌습니다. 자꾸 안 되는 얘기 그러면 네. 아니라면 그거 들어야지 그래. 그 하두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딴 말을 하니까 되는 네. 거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지 말아요. 다 그래 지금 소용이 없어요. 스님한테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하두를 제대로 깊이 참고하면 무엇인고 했을 때 간단한 거 한마디 대답밖에 없어요. 그게는요. 그 대답 아니고는 어느 100,000가지 말해도 안 통해요. 그 되질 않아요. 헛소리도 한번 띄워도 됩니까? 예, 뭐 3년 전에 진공에서 자 그만해 하지 마라. 유료의 제시를 아유 아니라. 아닙니까? 그만둬요. 예, 그것도 안 돼요. 예. 또 도움 되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이목구에 대해서 못 깨달았어. 아직 무엇인고를 그걸 깨달으면 그런 말 안 해요. 진공이니 묘공이니 뭐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에서 온 예, 최미래입니다. 네. 마스크 벗어봐요. 저는 상주에서 온 최미래입니다. 예, 그래 처음 왔어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그 공부하셔가지고 좀 잡생각 좀 없애라고 용맹정진하러 오라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잡생각이 없어지려면 네가 무엇인고 하는 그 집중하는 마음 일념이 하나가 쭉 이루어져야 돼. 일념.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했으니까 뭐 네가 해봤는데 뭐 안 해봤으면 해보잖아요. 뭐 거기 쉽게 금방 되면 뭐 걱정을 해. 본인이 오랫동안 그걸 안 해보 하나도 안 해봤잖아. 네. 그래. 그게 이제부터 해봐야 돼. 열심히 하면은 단련이 돼. 그래서 일념이 쭉 이루어지면서 네 마음의 번뇌 망상도 모든 게 제거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 응? 네. 알겠어? 네. 뭐라고 했어 앉아서? 어제요? 뭐라고 하고 앉아 있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대체 무엇인지 이게 뭔지. 진짜 나는 무엇인지 나는 뭔가 이걸 한번 밝혀내봐. 응? 네. 네가 그래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라. 내가 나를 알아내는 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지 이걸 알아. 그걸 바로 알면 뭐 100,000가지 말이 필요 없고 깨달았는 그 본인의 그 한마디가 딱 나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기 안 될 때는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그것만 집중적으로 깊이 나는 무엇인가 그 공을 들이봐야 돼. 네. 열심히 해. 그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돌아서서 대중한테 반배하세요. 네. 마치지.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